그 기사를 보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람을 살리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건 2022년 말에 우연히 미국 CNBC에 실린 한 기사를 읽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 기사는 지중해 연안의 국가 레바논의 경제난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레바논은 한때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번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종파 갈등과 내전, 코로나 팬데믹, 수도 베이루트 폭발 사건 등으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됐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은행을 폐쇄하고 시민들의 미국 달러 인출을 막는 바람에 대규모 폭동도 일어났고요. 게다가 현재 화폐인 레바논 파운드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물가가 큰 폭으로 뛰다 보니까요. 레바논 시민들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의 가치와 구매력이 크게 절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요, 한 레바논 청년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프리랜서 일감을 건 뒤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 이 청년은 비트코인을 다시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거나 혹은 필요한 만큼 사설 환전소에서 미국 달러를 바꿔 현지에서 생필품을 구입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리잖아요.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즉 안정적이다라는 그 단어 뜻에 걸맞게 한 개당 1달러 내외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 청년은 스테이블 코인을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디지털 달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레바논 청년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레바논 파운드, 즉 현금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없이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자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자산을 지켜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람을 살리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수단에 불과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 다른 외신이나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레바논 외에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등 수많은 국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를 대신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소위 금융포용을 달성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꽤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워낙 금융 인프라와 서비스가 잘 발달돼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4억 명의 사람들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포용을 달성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여기서 더 놀라웠던 점은요, 스테이블 코인이 단지 개도국의 금융포용에만 도움이 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쇼피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옵션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거죠. 얼마 전에는 세계적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PYUSD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엔젤리스트라는 투자 플랫폼은 해외 스타트업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단위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거나 개발한 걸까요? 바로 은행 시스템을 통해 국경 너머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한계, 즉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송금 시간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가 없는 약 14억 명의 인구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급여를 받고 투자를 받고 나아가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둘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24시간 계속 거래되면서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변동합니다. 비트코인은 주고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거래가 많이 몰리기라도 하면 수수료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상 화폐보다는 차익 거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주로 간주됩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한 개당 1달러라는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이변이 없는 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거든요.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인하면 그거 도박 아니냐? 쓸모가 있긴 하냐? 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만약 그런 독자분이 계신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기자 시절의 정신을 살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팩트들을 꼼꼼히 확인했고 제품도 직접 뜯어본 다음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 재밌게 풀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금융의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